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준우입니다. 한동안 판구조론의 기초에 대해서 수강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8강으로 이제 이 1단원 전체에 대한 교과서 1단원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지질시대에 대한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 지질시대가 한 군데로 이렇게 요약이 된 게 아니라 크게 나왔을 때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잠깐 PPT 자료 좀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지구학원 온라인 수업 8강 해서 교과서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58쪽에서 65쪽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서 23쪽까지가 이제 앞에 지질시대 동안에 이제 대륙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한꺼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오늘 그 오전쯤에 촬영해 놓은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가 좀 판서가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고 나서 꼭 교과서를 꼭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할 거는요, 오늘 좀 판서를 좀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좀 이해를 하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질시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20쪽에서 23쪽까지가 지질시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8쪽에서 65쪽은 본격적으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보죠. 필요한 게 뭐냐? 지질시대 정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셨죠? 네, 역사. 고대, 뭐 혹은 중세, 근세, 근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뭐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왕족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에 뭐 후삼국 쭉 해가지고 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뭐 구한말, 우리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현대사에 와서도 뭐 몇 공화국 시대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질시대라는 거는 이거예요. 지질시대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크게 얘기하자면 지구 역사예요. 지구 역사. 지구 역사 연대를 이제 얘기하자. 그래서 정의는 지구 탄생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지구 탄생에서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얘기합니다. 주의할 점은 역사시대라는 것은 일단 인간이 주인공이고요. 뭐를 사용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문자 사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자라는 거는 어떤 기호나 아니면 뭐죠? 그림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크로마뇽인들 동굴에서 나온 그 시대까지, 그래서 대략 한 1만 년 정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류의 출현은 250만 년 전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250만 년 전에서 엄밀히 얘기해서 1만 년 전까지는 지질시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현재까지 그냥 지질시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보통 지구 탄생에서 역사시대 이전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지구 탄생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쯤이냐 하면 약 45억 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역사를, 지구 역사를 마치 한국사나 세계사 다루듯이 이제 다루는 거를 우리가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구분하는 어떤 기준 있죠? 그런 거 살짝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익혀야 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현재 나눠지고 있는 방식은 옛날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 탄생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구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라고요? 그냥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까지.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지구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근데 여기 이제 지구 탄생이 딱 된 요 시점, 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생유대라고 얘기합니다. 시생유대. 어떤 곳에서는 시생대라고도 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원체 말들이 많아가지고 연구하는 놈들마다 다르고요, 교과서마다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생누대 다음이 원생누대입니다. 그 다음이 현생누대예요. 현생누대는 현재까지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세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걸 다시 한번 세팅할게요. 그림의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생누대는요, 전체에서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 놔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길이를 시생누대가 있고, 그 다음이 원생누대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거의 끈트머리에 와서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만약 요 끝이 원생누대가 끝나고 현생누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요 시점에 요 시점까지, 처음부터 시생누대에서부터 요 시점까지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를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통점은 누대죠. 그 다음에 이 누대를 여기에서부터 제가 좀 펼칠게요. 펼치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시생누대가 여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 아까 얘기했던 약 45억 년 전쯤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현생누대가 시작하는 지점. 요 지점이 얼마냐? 요 정도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약 5억 5천만 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5억 년 전. 그럼 현생누대는 다시 어떻게 나뉘느냐? 크게 3개의 대로 나뉩니다.
대로 나뉘게 돼요. 대. 그래서 좀 펼쳐가지고 첫 번째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너무 넓게 펼쳤네요. 여기다 그냥 바로 할까요? 바로 해야 되겠네요. 5.5학년 여기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이제 누대 다음에 작은 고 형태가 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끝나고 난 다음이 중생대입니다. 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이 다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곳이 이제 신생대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때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중생대가 시작하는 타이밍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 2.5억 년 전이다. 뭐 2억 4,500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교과서는 2.5억 년 정도 된다. 2억 5천만 년 전쯤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가 시작된 지점은 0.66억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00만 년 전 정도. 이렇게 된다. 다시 고생대는요. 누대, 대, 그 다음에 어떻게 나뉘느냐? 다시 기로 나뉩니다. 기. 그런데 고생대는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앞자만 쓰겠습니다. 캄, 오, 실, 대, 서, 패 해서 6개의 기로 나뉘고요. 화면이 안 뜨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중생대는요.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는 일단은 3기하고 4기로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요건 세분화되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되죠. 지구 탄생과 동시에 뭐였다? 시생누대가 시작이 되고, 시생누대 다음이 원생누대, 그 다음 현생누대인데, 현생누대는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고, 각각의 대는 다시 고생대는 6개의 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생대는 3개의 기, 그 다음에 신생대는 2개의 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3개로 다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좀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요거를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뭐냐. 잠깐만요. 예, 요걸 좀 지울게요. 거의 뭐 그러니까 섬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원래부터 이게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그러면 자 우리 이제부터 시생대가 시작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네. 결국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질시대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체 흐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기출 포인트. 뭔 말이냐?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요 내용만큼은 알아야만 뭐 문제 자체를 이해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아까 그 지질시대 순서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분까지 할 건데요?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게 대구분과 기구분까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 대구분은 지구의 시작과 연관시켜서 뭐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연령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아까 나왔던 숫자가 몇 개 있었죠? 네. 하나하나 해볼까요? 첫 번째 46, 단위는 억입니다. 그 다음에 5.5 억년, 그리고는요 2억 5천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2.5억년, 그리고 0.66억년. 예, 요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는 기 구분의 이름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자 정도는 기억해서 순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아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지질시대를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 기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거는요, 근거가 된 연구는 결국에는 지층 연구예요. 근데 뭐 지층 연구 통해서 뭐 구분을 했다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화석 연구입니다. 지층 연구 중에서도 화석을 연구해서 결국에는 구분했다. 특히 이 시대 구분에 쓰이는 화석을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나오는 표준화석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주요하게 쓰는 게 화석이다라는 건데,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질구조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부정한 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도 사용되고 있다. 즉 지층 연구를 하게 되면 화석 연구도 하게 되고 부정한 면에 대한 내용도 연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각 시대별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각각 뭐냐? 첫 번째로는요, 아까 나왔듯이 화석 물어봅니다. 화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화석이 나왔으니까 생물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물군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있었느냐, 어떤 식물이 있었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의 옛날 기후를 고기후라고 합니다. 안 보이겠네요. 잠시만요.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옆으로 늘려서 쓸게요. 이거 줄여가지고. 네. 첫 번째로 화석에 대한 내용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군, 그 다음에 고기후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서 23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각 시대별 대륙 분포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제가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과서 이제 교과서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해당 내용은, 오늘 하는 내용은 교과서 58쪽하고 65쪽까지의 내용과 20쪽에서 23쪽까지의 내용이 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별 대표 화석. 아까 전에 강의를 보셨을 때 지질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보통은 지질시대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생되면 고생대, 중생되면 중생대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항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는 항목별로 다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을 보시면 지질시대별 대표 화석, 표준화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각 시대에서 그 시대에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대단히 짧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 석회 조류, 석회성 조류라고 하는 조류가 이제 해조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석회성 조류가 만들어낸 흔적이 굳어서 생성된 화석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무슨 화석은 아니냐면 표준 화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는 성캄브리아 시대에만 나오는 화석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나오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현재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이다 라고 하면은 성캄브리아 시대에만 나와야 되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생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대구 지역 인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아니지만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게 생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화석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중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어. 요거는 맞는 말인데, 자, 어떤 지층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지층의 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 고생대는 6개의 기로 이루어져 있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그래서 크게 2개씩 묶어서 전, 중, 후, 뭐 초, 중, 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기억하실 점은 고생대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엽충과 완종류는 거의 모든 시대, 고생대 전체를 통틀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서 삼엽충과 완종류는 고생대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인데 특히 삼엽충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고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삼엽충은 어디든 다 잘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필석이라든가 갑주어라든가 방추충이라는 게 있는데요. 필석은 주로 전기에만 나오고요. 갑주어 화석은 중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방추충이라고 또는 그 푸줄리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아마 그 책에서는 요게 이제 원어로 쓰면 푸줄리나 이렇게 되는데요. 또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방추충이라고 합니다. 방추충은 후기에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삼완, 필갑방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삼완은 전체, 필갑방은 순서대로 3개. 그 다음 중생대. 중생대는 요 3가지입니다.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이렇게. 암모나이트는요.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것들인데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달팽이 껍질 모양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화석이고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남아있죠. 안에 이제 오징어나 문어에 해당하는 연체 부분은 다 사라지고 없고요. 그 다음 공룡은 파충류 중에서도 초대형 파충류들을 이제 공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시고 공룡 그럼 원래 이제 육상 공룡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바다에 살던 공룡, 하늘을 날던 익룡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을 시키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시조새라는 게 있죠. 예, 시조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류와 파충류, 진화론상에서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해가는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류의 특징으로는 깃털이 있고요. 부리가 발달했고, 그런데 또 골반의 구조는 새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리에 이빨이 달려 있어요. 이빨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날개에
그 발톱이 여전히 익룡처럼 남아있는 형태, 그걸 이제 시조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신생대의 화석으로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는데, 화폐석은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화폐가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얘의 실체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기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생대는. 그 다음 매머드는 공룡이에요. 공룡. 그래서 공룡이란다. 코끼리가 아주 커다란 모양으로 생긴 거. 그 아이스 에이지인가? 예.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코끼리, 털 많은 코끼리처럼 생긴 게 이제 매머드. 원래 이제 발음상으로는 맘머스죠. 예. 뭐 또는 예전에 이제 맘모스 이런 형태로 돼서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질시대별 대표 화석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이 시상 화석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시대별 생물군의 변화. 생물이 어떻게 되냐. 청캄브리아 시대 때는 사이아노 또는 시에노, 박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남세균이라는 남조류 일종입니다. 세균류가 첫 번째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조류라든가 균류 등이 바다에서 먼저 번성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육지에서는 처음에 못 나오는 이유가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먼저 이제 생명체가 스타트 되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전기에는 무척추 동물, 특히 갑각류, 이제 삼엽충이라든가 산호류 등이 크게 번성하고 난 이후 전기, 캄브리아기나 오르도비스기가 한창 진해되던 시기에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진화 개통도상 동물은 크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로 나뉘게 되는데, 무척추동물이 척추동물보다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무척추동물들이 뭐 여러 종류가 막 나오고 있다가 드디어 척추동물이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물고기, 어류고요. 어류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번성하는 게 양서류입니다. 개구리. 그 다음에 양서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서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게 된 게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이미 중생된 때 파충류의 한 부류인 그 공룡이 대단히 번성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파충류가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변화되는 게 이제 조류, 새죠, 새.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포유류입니다. 인간도 포유류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구분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나 대본기에서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끼류입니다. 이끼류. 그 다음에 어류가 아까 이제 출현했으니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기에 들어서 후기 중에 석탄기에 이르렀을 때 양치식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현재도 존재하는 게 이제 고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고사리라는 건 우리 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번성했다라는 거는 거의 아마존 밀림과 같은 정도의 숲을 이루게 된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창 번성했다가 한꺼번에 매몰돼 가지고 이 양치식물류, 특히 고사리류 등이 지층에 파묻혀 가지고 그 엑기스만 쫙 남은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석탄입니다. 그래서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석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인 폐렴기 말에 거시식물, 나자식물이라고도 좀 하죠.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그래서 얘네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라는 거. 이때 이제 기후가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화산 폭발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그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물종의 한 90%가 싸그리 사라집니다. 보통 이제 착각하시기를 중생대 때 공룡이 멸종했을 때 대멸종 아닌가요 하는데,
아주 커다란 파충류인 공룡류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는 분명히 대규모의 멸종이긴 합니다만은, 사라진 종의 숫자로 보자면은 고생대 말기에 있었던 멸종이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생대 때 공룡의 멸종은 워낙 유명하죠. 유명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중생대의 생물군. 중생대는 앞서서 보셨듯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의 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 양서류가 쇠퇴했지만 멸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서류가 화석상으로는 대단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그 개구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롱뇽. 저도 이 두 종류 정도밖에 모릅니다. 예. 양서류의 종이 아주 줄어들었는데 그 주의하실 점은 개구리 종이 정말 다양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서류 갖고 뭐 쇠퇴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생대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파충류 종의 숫자에 비해서 양서류가 설 자리가 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포유류, 예, 쥐도 아닌 것이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출현했었고 보통 이제 설치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시식물류가 출현한 만큼 이제 다시 이제 거시식물류가 번성하는 시기였다. 쥐락에 이르러서 파충류가 번성하다 못해 이제 그 중에서도 공룡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쥐락이 말에 이르러 파충류 중에 일부, 특히 이제 요게 이제 부분적으로 익룡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로 시조새가 출현한다. 그 다음에 백악기, 속시식물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겉시식물보다 훨씬 생존력이 강하고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아까 이런 형태의 이제 진화 계통도를 가진다면, 식물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끼, 그 다음에 버섯과 같은 균사체, 이게 이제 제일 하등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 그 다음이 은행과 같은 겉시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플라나무 같은 거, 속시식물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출현하게 되고 백악기 말에 이르러 암모나이트와 공룡의 대멸종이 있었죠. 있긴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신생대,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에 출현했던 게 번성을 하고 포유류도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빠지죠. 누구냐면 조류예요. 조류. 조류가 신생대 초에 한때 대형 조류로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다가 급격한 지각 변동이 대단히 많아요. 신생대 때. 그래서 너무 큰 몸집으로 진화했던 조류 새들이 이제 약간 소규모, 그러니까 덩치가 전부 작아지는 형태로 진화가 되게 되고요. 대신에 그 원래 이제 최고 상위 포식자로 존재하던 조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포유류가 다양하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후 환경입니다. 역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초반에는 온난했다고 추정됩니다. 증거는 우리가 암석에 기초할 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매우 두터운 석회암층이 좀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학 1을 하실 때 어느 지층에서 석회암이 나왔네 그러면은 거의 100% 온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후기로 가면 대규모의 빙하기가 추정이 되는데 증거는 빙하층에서만 나타나는 퇴적암인 빙퇴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요거 두 사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기후 환경을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말을 제외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생대 기후. 고생대 기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전기. 전반적으로 온난 건조했다. 증거는 석회암이 있으니까 온난한 거고요. 증바람. 대표적으로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발이 많이 돼서 생긴 암석이다. 건조했다. 그런데 중기에 들어가면서 평균 기온이 하강하다가 빙하기가 살짝 짧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후기에 이르러서 다시 현재의 기후와 거의 비슷하지만 후기로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빙하기로 진입하면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이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게 되는데